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토요일이에요. 원래 어제 뉴스를 좀 읽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부동산 별별수다 녹화를 하고 왔고요. 또 오후에는 그 팟캐스트 나대지 마라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좀 얘기 나누고 오느라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대로 이번 주 넘어가기 아쉬워서 그리고 꼭 유튜브에서 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는 시간은 주말에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셨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일만 남았다. 폭락만 남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연 그럴까?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그 이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부동산 붓선생, 부동산 붓선생 이름 부붓입니다. 부붓, 부붓. 네이버 포스트를 시작했어요. 원래 제 취미 관련해서 게임 조이스틱들 이런 거 소개하는 그런 포스트였는데 좀 부동산 내용으로 좀 정제된 글들을 좀 올리고 싶어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셔서 팔로우 해주시면 한 2,000분 정도 팔로워가 계신데 팔로우 해주시면 앞으로 이 부동산 붓선생 컨텐츠가 발행이 되면 아마 알림이 갈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재개발 관련해서도 지금 글들을 쓰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글들을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일만 남았다. 이런 제목의 글을 하나 썼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렸죠. 그래서 금리가 이제 점차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오르기 전에 시장금리는 먼저 올랐어요. 이번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시중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0.5% 정도 선행해서 먼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 올리고 나서 지금 시장금리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는 조금 아직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오르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지금의 얘기고 내년 들어서도 계속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정말 높아 보이고요. 저도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까? 지금보다 1%가 더 올라갈지 2%가 더 올라갈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이제 그거는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통화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위해서 여러 가지 대외 변수, 국내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실 문제니까 잘 모르는 제가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판단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올라가는 추세인 거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단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이제 폭락할 것이다.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제 유튜브에 와서도 수요 공급 이런 거 상관없이 금리 오르면 부동산은 이제 폭락밖에 안 남았다. 이런 뉘앙스로 글을 써주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이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물론 이분들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는 모르는 것인가.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까? 이게 폭락하는 수준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금리 상승기 시절 우리나라 부동산,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가 그렇지만 항상 수축과 그 다음에 회복과 그 다음에 팽창을 거쳐서 다시 하락. 항상 이 S자 모양의 그래프로 반복하면서 경제들이 변화해 왔는데 지금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오고 나서 하락세로 이렇게 돌아서서 쭉 힘든 시기를 거치다가 2012년 말 2013년 바닥 정점을 찍고 지금 회복해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경기 국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모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IMF가 끝나고 난 2000년대 초중반
2000년부터 그리고 이제 정점을 찍었던 한 2007년, 8년도까지의 이 그래 모양과 마치 흡사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절의 금리는 어땠는가? 그 시절과 비교를 해서 그때는 어떻게 움직였고 지금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뭐 똑같은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과거의 사례를 놓고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라는 곳인데요. 주소 보시면 ecos.bok.or.kr입니다. 여기 오시면 이제 금리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코픽스 연동 금리라는 걸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10여 년 전, 2000년대부터 이 코픽스가 나오기 시작한 2010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2000년대는 보통 이 CD 유통 수익률 91물 금리에다가 은행 마진 금리를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 조달 금리들을 보통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CD 91물 금리가 5%다. 근데 은행 마진이 2%다. 하면 5 더하기 2 하면 7. 이래서 7% 금리. 만약에 CD 유통 수익률이 5에서 4.5로 떨어졌다. 그러면 은행 마진은 2였으니까 4.5 더하기 2 하면은 6.5죠. 그래서 7% 금리 내다가 CD 91일물 유통수익률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0.5%포인트만큼 금리가 낮아지고, 이렇게 금리가 변동하는 변동금리로 그 시절에서는 이제 이자를 냈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시절에 금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지금부터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IMF를 벗어나기 시작했던 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금리를 놓고 12월까지 금리를 놓고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고 조회 딱 하면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금리가 나오죠? 네. 자, 이게 2000년 1월 달 금리 CD 금리였어요. 7.28이었습니다. 막 IMF 때 막 금모으기하고 제일 힘들던 시절, 아직 여전히 우리나라는 불안하다라고 하던 시절의 금리입니다. 되게 높죠. 그러다가 쭉 금리가 2000년 7월, 2001년 넘어오면서 거의 한 7% 유지를 합니다. 6.99. 그러다가 2001년 들어서부터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좀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IMF를 회복했다, 그런 얘기들 나오고, 부동산 시장도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도 막 바닥치던 부동산 시장들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좀 살아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면서 막 움직임이 있던 그런 시절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1년 4월에는 5.84%, 계속 금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4.36 가다가 2002년도에 들어서는 한 4%대, 4.8, 4. 이렇게 해서 쭉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와서는 이제 3.83 정도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그럼 금리의 저점 바닥을 찍는 시점은 언제냐? 2004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말 정도, 2014년 말 정도가 3.39니까 가장 금리가 낮은 시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이전에는 더 높았겠죠. 2000년 이전에는 금리가 더 높았을 거고, 금리를 계속 낮춰가지고 2004년 12월 저점 찍을 때까지 약 한 만 4년 동안 금리가 계속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부동산 규제책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부동산 규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이번 텀에서는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였죠? 기억하세요? 작년 11월 3일입니다. 2016년 11월 3일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부동산 규제책이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분양권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이 부양책에서 규제책으로 돌아서는 시점이 됐죠. IMF 때도 그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IMF로
들어서야 될 그 상황이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이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는데 경기가 죽으니까 그 당시에도 경기 부양책을 엄청 썼죠. 그래서 막 카드, 예, 신용 사회를 만든다기보다는 부양을 하기 위해서 예, 되게 부풀리는 예, 그런 그 당시에도 정책을 폈었는데 그러니까 돈을 풀고 부동산도 풀기 위해서 막 분양권 그 당시에 분양가 규제도 풀었었고 그냥 분양권 전매도 풀었었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분양권의 양도소득세까지도 면제해 줄 테니 분양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경기를 풀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살아야지 또 내수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렇게 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풀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규제로 돌아섰던 시점이 언제냐면 자 2004년이 아니라요. 이렇게 쭉 돌아와서 2002년입니다. 제 기억으로 2002년 3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시점 정도에 예, 규제책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나 규제책으로 돌아선 이후에도 금리는 계속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저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 12월 정도가 저점이었죠. 자, 그 다음부터는 그래프 보시면 어때요?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몇 년 정도 올라갔나요? 2014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2015, 2005, 6, 7, 8 만 4년이 계속 상승세였어요. 상승세이다가 2009년 딱 이제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미국의 금융위기가 딱 터지면서 이제 미국이 선제적으로 말 그대로 양적 팽창한다라고 하면서 금리 낮추고 돈 풀어 쓰는 그런 시대로 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쫓아서 이제 말 그대로 금리가 확 떨어지는 이런 모양새가 되죠. 그래서 그 상승기는 약 4년, 예. 5, 6, 7, 8, 만 4년 정도가 금리 상승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에 보시면 4년 정도는 내려갔고요. 그 다음 4년 정도는 올라갔어요. 2004년에서 2008년 말까지가 예, 금리 상승기였고요. 그럼 이 상승폭은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 폭을 한번 볼게요. 예, 3.4에서 최고 6.03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산해보면 대략 한 2.64%포인트 정도의 금리 갭이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기준으로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지금 기준금리가 1.5 정도인데 뭐 시장금리가 예를 들어 지금 3% 정도라고 하면 이 시절로 얘기를 하면 지금 3%대 금리가 한 5.64%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지금 시장금리가 한 3% 정도 쓰고 있다고 하면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간 폭 5.64까지로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고 대출 중에서도 이제 금리 뭐 신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대출 금리를 더 높게 써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예, 뭐 지금 한 6% 뭐 이렇게까지 금리를 내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4에서 6.03까지 금리가 한 2.5, 2.6 정도 꾸준히 4년간 예,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 이 시절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다시 말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망한다, 폭락한다 그랬는데 예, 정말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느냐? 실증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좀 나눠서 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글은 이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예, 보여드리는 글입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 35제곱미터 타입의 시세 변동 그래프입니다. 2000년부터 2009년 말까지를 시간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대략 가격 흐름을 보시면 뭐 많이 올랐죠. 예,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자 2000년 기준으로 보면 한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 하던 아파트가 금리가 하락하던 시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2월까지 계속 하락했죠. 이 하락 기간에 1억 한 3천 하던 아파트가 2004년 말감 한 3억에서 3억 2천 갔으니까 약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1억 3, 4천 하던 아파트가 3억 1, 2천으로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고
그 과정에서도 2004년 6월에 조사한 거 보면 3억 6천에 3억 8천이니 그 전에는 4억까지 올라갔으니까 고점을 뭐 2배가 훨씬 넘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 시절이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2003년 12월 달, 그러니까 2003년 10월 29일 날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2구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건데 그 대책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2004년도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잠잠한 한 해였어요. 예, 좀 조정장인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하락 시절에 2003년 말까지 막 오르다가 2003년에 부동산 규제책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2014년에는 조금 정체되는 그런 모형새를 보이면서 약간 가격도 좀 조정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04년부터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기 2004년 말,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그림을 보면 이제 다시 회복합니다. 3억 2천까지 빠졌던 금액이 4억 2천, 4억 9천, 6억 5천, 6억 6천 해가지고 2008년도에는 6억 6천까지 가고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인데도 여전히 더 올랐어요. 예, 더 올라서 6억 6천까지 갔는데 이제 이 시점에 뭐가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금융위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2018년 12월에 가서는 6억 정도로 가격이 꺾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전혀 다른 모양새죠. 예. 이제 말 그대로 금리를 확 인하한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 4억 2천 대략 한 3억 2천 정도 하던 아파트가 금리 상승기에도 한 6억 6천, 6억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없는 다른 아파트를 하나 볼게요. 서초 삼풍 아파트 이제 중대형 평형인데요. 2000년대는 또 중대형 평형 인기가 되게 좋았죠. 여기도 그래프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보면 한 5억 3천에서 7억 정도 하던 2000년대 초반의 아파트가 2004년 하락기에 얼마까지 갔냐면 7억 5천, 8억 3천 꾸준히 올라서 상한가 같은 경우에 2004년 말에는 11억까지 올랐습니다. 특이한 점은 일단 시세표만으로 봐서는 여기는 이게 재건축 같이 뭐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어떤 투자성의 성향이 많이 있는 그런 아파트라기보단 그냥 일반 아파트여서 그런지 몰라도 2003년 12구 대책 이후에 가격이 좀 탄탄하게 이게 부동산 시세표 입력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정말로 방어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데이터 신빙성이 약간 100%의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모양새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어쨌거나 7억 하던 게 11억까지, 5억 3천 하는 게 8억 2천까지 한 3억에서 4억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04년 말, 이제 2005년부터 2008년 말까지 금리 상승기, 이 기간이 금리 상승기죠. 이때는 어땠냐? 더 올랐어요. 13억, 13억 5천, 17억, 18억 하면서 2008년 말까지, 2008년 6월까지 18억까지 올랐다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나오고 한 2억 정도 가격이 조정되면 16억으로 딱 가격이 마무리되는. 그러나 이 시기에 11억 하던 아파트가 18억을 찍고 16억이 됐으니까 금액으로 따져서는 사실 더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이제 이 아파트의 급등하는 시기를 보면 2006년도 6월, 12월 이때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2006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2005년도 상반기에 많이 올랐고. 그래서 보면 2005년도 상반기에 많이 올라서 사실 2005년 8월 30일 날 831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요. 그거 나오고 나서 엄청 잠잠하면서 가격이 빠지다가 2006년도 들어와서 다시 막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삼풍 아파트도 거의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2005년 831 대책 나오기 전에 2억 4천만 원 엄청나게 올랐고,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831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가격이 또 더 올랐네요. 그 해에. 그리고 그 이듬해에도 더 올랐습니다. 뭐 일단 대략 그런 모양새를 두 개의 아파트가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두 개의 아파트만 가지고서 이 시절의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금리 하락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모습은 대략 이 두 개 정도만 보고요. 본격적으로 금리 상승장 3.39%의 CD금리였던 시절부터 2004년 말, 그 다음에 2008년 말 6.09까지 약 한 2.6% 정도 금리가 상승하던 시절의 부동산의 가격 변화를 지역별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아직 안 하셨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살펴볼 아파트는 2000년대 중반 강남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대치동 우선미 아파트의 첫 번째 주자 우성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2004년도에 가격대가 2004년 1월 같은 경우에 한 8억대에 출발했는데요. 쭉 올라가서 2005년 8.3일 대책 이후 약간 잠잠하다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양새가 보이죠. 앞서 살펴봤던 개포 주공 1단지나 한풍 아파트랑 비슷합니다. 2006년에 많이 상승해서 2006년, 7년 막 이때 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 시절에 가격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8억 하던 아파트가 16억까지 2배 정도 치솟아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좀 이렇게 보합세로 2006년에 고점을 찍고 7년, 8년 이렇게 조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의 그래프 모양새를 보입니다. 자, 이 시점을 잘 보세요. 언제 움직였는지. 2006년에 팍 튀어 올라가서 2006년 말이 거의 고점이 됩니다. 이 대치동 우성 아파트 맞은편 쪽에 보면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있죠. 여기가 도곡 2단지 아파트 재건축한 데일 겁니다. 154제곱미터 보면 2004년부터 여기가 입주가 2005년에 했나 그럴 거예요. 2005년 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시점이 딱 이 시점이에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근데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가 입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랐어요. 여기는 입주 후강 받으면서 입주 끝나고 나서 물량 빠지고 나서부터 가격들이 조금 빠르게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5년부터 이렇게 움직였는데 2005년 8.3일 대책 이후에 조금 조정받다가 여기도 2006년부터 탄력받아가지고 쭉 치고 올라가서 2012년에 고점을 찍고 2007, 8년도는 보합세 유지되고 2008년 이후에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거의 비슷한 그림이죠. 자, 다음은 앞으로 재건축할 단지들 중에서 거의 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인데요. 위치는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잠실 1단지보다 더 삼성동 쪽에 가까이에 있는 중대형 평형 아파트들로 구성된 단지죠. 아시아선수촌도 그래프는 그렇습니다. 2004년까지는 미미하게 움직이다가 여기는 2005년도도 큰 변화 없이 10억 하던 게 조금 한 11억 이 정도까지 약간 반등했다가 본격적으로 상승세는 언제부터? 2005년 말부터, 그러니까 2006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여기도 2006년 12월 정도의 고점을 찍고 좀 비슷한 가격대를 보이면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약간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2008년 이후에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이 시세표는 KB 국민은행 시세표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자, 이번에 보실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 쪽으로 좀 넘어와 볼게요. 지금 보신 아파트들은 그냥 기축 아파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이슈가 본격적으로 돌기 전의 아파트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은 좀 가격 변동이 조금 탄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처럼 뭔가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수요보다는 그냥 실거주 목적들도 많이 좀 받쳐지는 편인 아파트거든요. 이 잠실주공 아파트 5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보통 잠실 1, 2, 3, 4단지 시형까지 재건축들이 다 마무리가 돼서 2008년도에 입주들이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잠실의 메인 블럭이라고 하면 잠실 5단지다라고 해서 잠실 5단지를 잠실 5단지가 다른 데에 비해서 평형대들이 또 큰 평형수여서 가격도 제일 비쌌던 단지이긴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움직였느냐 좀 살펴보면, 자, 2004년도 시작할 때는 약간 진폭이 있죠. 가격 변동이 조금 막 출렁출렁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투자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많이들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변동이 이렇게 있다가 2005년도에 막 가격 치솟아서 6억으로 시작했던 아파트가 10억까지 갔다가 가격이 쿡 꺾이죠. 이 뭐가 있었어요? 이때 831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2006년도에 다시 오르는 모양새를 좀 이렇게 보이면서 결국은 2006년 12월 어쨌거나 여기도 고점은 거의 2006년 말에 가서 고점을 찍고요. 그 이후에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살살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2006년에 또 한 번 치고 올라가고 2006년 12월에 고점을 찍는 그런 모양새를 여기도 보입니다. 근데 재건축이라는 소재가 있었던 데라서 좀 더 팍 튀어오른 부분이 좀 앞서서 있었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아파트는 레이크 팰리스인데요. 잠실 4단지 주공 아파트, 재건축한 단지예요. 여기는, 입주가 잠실 주공 아파트 4개의 단지 중에서 제일 빨랐습니다. 그래서 레이크 팰리스가 가장 입주가 빨랐는데, 언제 입주했냐면, 2006년 12월, 이 시점에 입주했어요. 다른 아파트들 최고 고점 피크 찍을 때 입주한 거죠. 자, 가격 흐름 변화 보시면, 비슷합니다. 2004년부터 금리 상승기에 미미하게 조금씩 살살 움직이는 모습 보이다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2006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올라서 2006년 12월에 피크 찍고 입주 끝나고 나서 여기는 약간 조정받아서 내려가는 모양새. 그러니까 보합세를 보이다가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약간 빠지는 폭이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조금 더 커 보이네요. 자, 이제 강남 송파 봤으니까 이제 재건축 이슈가 많이 있는 양천구 쪽도 보겠습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기는 움직였는데 사업 진행 자체까지 가시화되진 않았던 지역이 목동이거든요. 근데 이 목동 지역은 보면 그러니까 항상 제가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제일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느끼는 인근 사이드 지역들이 시간차를 두르고 따라 올라가는 모양새를 좀 보여왔었거든요. 아무튼 목동도 주요한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들 중에 하나라서 이제 가격 좀 비교를 해보는데 사실은 이 시절에는 분당의 가격 변화도 같이 보는 게 유의미했겠다 싶긴 한데 제가 분당은 빼놨네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 목동을 한번 볼게요. 목동도 200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큰 변화 없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다가 가격이 탁 치고 올라가는 시점은 언제부터? 2006년부터입니다. 2006년에 팍 치고 올라와서 여기도 2006년 12월에 고점 찍고 내려가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이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저층 그래프인데요. 그래프 모양새로 보시면 앞서 보셨던 강남권의 메이저 단지들의 모양새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움직이기 시점, 고점을 찍은 시점이 거의 유사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목동 하나 더 볼게요. 목동 10단지예요. 신시가지 10단지. 5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2005년도 살짝 한 단계 올라서 이렇게 가다가 마찬가지로 2006년부터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가서 고점 찍고 마찬가지로 보합세 유지되다가 살살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거의 같죠? 자, 이제 양천구 봤으니까 광진구도 아파트 단지들 되게 많이 있고 가격이 높죠. 지금도 굉장히 비싼 지역입니다. 광진구. 광진구의 중대형 평형, 광진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워커힐 아파트인데요. 자, 185제곱미터, 시작 12억, 14억 이 정도에서 출발합니다. 되게 비쌌던 단지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본격적으로 한번 탁 치고 올라가는 시점 마찬가지로 2006년도입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한 16억, 17억, 17억 선까지 치고 올라가네요. 한 5억이 쭉 올라가네요. 이 시절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쭉 유지되는 형태. 그러다가 2018년 말 가서 꺾여서 내려오는,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자, 그냥 광장동의 일반 아파트예요. 광장동 현대 5단지 아파트 104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형대죠. 2004년에 그냥 5억 선 유지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2005년에 살짝 올라서 움직이다가 탁 치고 올라가는 시점 마찬가지로 2006년 지나서.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2006년에 딱 초기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2월 이후에 7월 사이에 보잖아요. 대략 월로 보면 한 4, 5월 정도 되겠네요. 이때 반등해서 치고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는 시점은 2006년 12월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쭉 유지하는 모양새가 돼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래프 중에서 잠실 5단지, 잠실 주공 5단지는 재건축 아파트였죠. 비슷한 단지, 인근의 다른 단지에 비해서 그래프 진폭들이 좀 있어 왔잖아요. 이번에는 강동구를 대표하는 재건축 아파트인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둔촌주공 1단지 아파트 58제곱미터 타입인데요. 보시면 진폭이 여전히 이 재건축 아파트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들쭉날쭉 움직이는 편이에요. 보면 4억 갔다가 4억에서 출발해서 한 4억 7, 8천 갔다가 조금 약간 조정받아서 다시 4억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2005년에 이제 6억, 5억을 뚫고 한 5억 7, 8천, 5억 7천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831 대책 나오면서 조금 스물스물 떨어지는 듯 이렇게 살살 움직이다가 2006년에 다시 찍고 올라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에 쭉 올라가가지고 7억 선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한 7억 2, 3천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살살 보합세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2008년 이후에는 흐르는 이런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강동구에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둔촌주공도 10,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이제 지어집니다만 고덕동에 가면 고덕택지지구 안에 재건축 아파트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고덕 1, 2, 3, 4, 5, 6, 7단지, 8단지, 9단지 있는데 지금 이제 찾다 보니까 시세표를 보다 보니까 제대로 나오는 게 6단지밖에 없어서 이제 6단지를 꼽았는데요. 6단지입니다. 그래서 6단지 시세표도 보면 근데 6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이 마찬가지로 2004년 1월에 비슷한 모습으로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진폭들이 전반적으로 커요. 가다가 2005년에 치고 올랐다가 831 대책 이후 약간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가 그냥 유지하다가 2006년에도 여기는 조금 크게 움직임이 없었네요. 2006년 치고 올라가는 시점 자체가 2006년 7월 이후로 늦어요. 그러나 고점을 찍는 시점은 거의 2006년 12월에서 뭐 2007년도 상반기 정도고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조정받아서 가격이 빠지고 그 다음에 가격이 빠진 이후에 조정세를 보이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고덕동 주공아파트들의 가격대는 생각보다 좀 탄탄하지가 않아서 좀 롤러코스터 타는 모양처럼 움직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덕이 재건축 단지들이 되게 물량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층에 비해서 물건의 공급도 많다 보니까 호재가 있을 때는 치고까지 따라가는 모양새는 좀 보이는데 악재가 터지면 마찬가지로 실망 매물들도 막 시장에 많이 나오면서 가격이 출렁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조금 많이 볼 수 있었던 걸로 저는 당시에 기억을 해요. 그런 흐름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그래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강동구의 대표적인 아파트였죠. 지금도 뭐 대표적인 아파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암사 C형 아파트 1단지를 재건축해서 공급한 롯데캐슬 퍼스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을 2005년에 했어요. 2005년에 했고 제가 청약했던 아파트입니다. 떨어졌지만 그래서 입주 자체는 이 아파트의 입주는 2008년 9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한 거예요. 이 중간의 가격대는 뭐냐면 공사하는 중간, 분양하고 입주하는 단계. 그러니까 거의 공사 기간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네, 이 그래프 자체는. 근데 가격의 움직임은 보시면 2006년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2005년도에 살짝 올라서 가다가 2006년도 이후에 또 유지를 하다가 2006년 하반기 들어서 12월 가기 전에 확 올라가지고 올라타서 2006년도에 그냥 쭉 입주 때까지 유지하는 모양새.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조정받으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모양새를 이렇게 보이네요. 자, 강남 4구, 양천구, 광진구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용성이죠. 그 중에서 이제 용산구 먼저 볼게요. 용산구는 사실 용산구 안에서 이제 이촌동 쪽인데요. 이촌동은 일종의 신도시처럼 섬처럼 이렇게 아파트지구로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라서 가격이 사실 송파 쪽 정도랑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움직이면 따라서 바로 송파 움직이고 할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되게 보이는 지역인데요. 일단 이촌동에 2000년도 정도에 입주했었던 이촌동 한강대우 아파트 움직임 보시면 보면 2004년에 그냥 쭉 가격대가 이게 지금 84니까
한 30평대입니다. 그래서 뭐 한 5억대에서 6억대까지 가다가 2005년도에 4월 봄에 가서 가격 한 번 치고 올라가고요. 실제 쭉 올라가는 건 2006년, 2006년 이후에 쭉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2012년 정도가 약간 2012년보다 빠르게 고점을 찍고 그냥 쭉 유지되는 보합으로 가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촌동의 대장. 지금은 이제 뭐 대장이 어디냐 조금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2000년대를 통틀어서 이촌동의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촌동의 새 아파트는 이촌동 LG 한강자이 아파트였습니다. 요 바로 옆에 이제 한강맨션이 있고 한강맨션이 재건축을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 이촌동 한강자이의 177 타입이에요. 여기는 2004년에 한 12억 5천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대략 한 13억에서 13억 5천 사이 되겠네요. 그 금액 정도 가다가 2005년도에 한 텀 찍고 올라가서 15억 돌파해서 가격 유지되다가 2006년을 넘어서면서부터 마찬가지로 가격이 한 번 꺾고 올라가고 2006년 12월까지 해서 20억 이상으로 한 21억? 20억 한 7, 8천 요 정도까지 상한가가 올라갔네요. 20억 선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2006년 12월 달에 고점을 찍고 보합세로 유지되는 모양새. 약 한 2년 정도 보합세로 가는 거죠. 이촌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한강맨션입니다. 그래프가 이 재건축 아파트는 조금 더 모양새가 여기도 있죠. 들쭉날쭉. 그러나 앞서 봤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프 자체의 모양새가 그렇게 막 굴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2004년에 치고 올라가서 들쭉하다가 2005년 4월에 지나서 탁 치고 한번 올라가서 쭉 가다가 2006년 지나면서 여기도 쭉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서요. 결국 2016년 12월 정도 가서 고점 14억 이상, 한 15억 정도, 14억 몇천 정도 되겠네요.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조정장을 거쳐서 내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다음은 마포로 넘어와 볼게요. 마포 공덕역에 보면 신공덕 1차 삼성레미안 아파트입니다. 공덕동에서 용산 넘어오는 그 언덕 오른쪽 편에 보면 신공덕 삼성레미안 1, 2, 3차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모여 있죠. 이 아파트인데 쭉 잠잠하게 2004년 이후 가다가 본격적으로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2006년 2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살짝 2006년 2월 이후 살짝 움직이기 시작해서 고점을 찍는 시점은 2006년 12월 정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뭐 보합세 유지하다가 2008년 하반기에 가서 약간 내려가는 모습 보입니다. 마포구에 지금은 비싸고 좋은 아파트들이 되게 많습니다만 2000년대 중반에서 마포에서 거의 최고 좋은 아파트를 꼽으라고 하면 손꼽히던 아파트가 바로 이 레미안 공덕 3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되게 비싼 아파트였대요. 그 당시에는 2004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입주 시점 2004년 8월 정도입니다.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이쯤에서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뭐 2004년 32평 가격대가 그렇게 입주 전후로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냥 쭉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냐? 2006년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올랐다기보다는 실제로는 2006년 가을 이후에 그래프가 꺾임이 좀 커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2006년 2월부터 사실 꺾이긴 했네요. 그러니까 약간 가파르게 오르고 살짝 보합이다가 다시 한번 2006년 7월에 치고 올라가서 2006년 12월. 근데 여기는 2007년도까지 가서도 조금씩 더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보합세긴 한데 살짝 상승 보합의 모양새를 보이죠. 그리고 2008년 이후에 꺾이는 모양새는 여전히 똑같이 보이고요. 자, 마포구 갔으니까 성동구 한번 볼게요. 옥수동 옥수삼성 아파트. 이거는 근데 상한가 편차가 진짜 크네요. 왜 이렇게 크지? 일단 뭐 상한가 기준으로 5억 정도 가던 아파트가 5년에 살짝 올랐다가 여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양새는 살짝 늦죠? 2006년 2월에 치고 올라간 게 아니라 이거는 기축 아파트거든요. 입주한 지 보니까 이게 99년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입주한 지 한 6, 7년, 7, 8년 되는 시점의 아파트였죠. 그러니까 지금 2008년이면 이제 2008년으로 가면 10년 차 되는 거고 한 7, 8년 되는 거니까 약간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하는 시점 자체가 한 5, 6개월 정도는 좀 느린 것 같아요. 2006년 2월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7, 8월 가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찍는 시점은 2006년 12월 이후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보합세가 갑니다. 성동구의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 행당동의 한진타운인데요. 2000년 말 정도에 입주했고요. 한 2000세대가 넘어요. 굉장히 행당역 앞에 가보면 막 이렇게 웅장하게 되게 아파트 있죠. 여기도 2004년도에는 좀 보합세로 4억 전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옥수 삼성처럼 2006년 초에 반짝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5, 6개월 늦어요. 그래서 2006년 6월, 7월 이후 가을에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2006년 12월 고점 한번 타고 뭐 그 이후까지도 살살 약간 상승보합하는 형태의 모양새를 보입니다. 성동구 금호동 쪽에 가면 또 푸르지오 아파트, 서울숲 푸르지오 말고 이제 금호동 금호 1차 푸르지오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2004년도에 비슷한 그냥 평범하게 가다가 2005년에 살짝 한번 반등 오고 2006년 상반기까지는 또 미미하게 갑니다. 여기도 성동구 아파트들이 대부분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늦게 2006년 7월 이후에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가는, 가격이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네요. 그래서 2006년 12월에 한번 올라타고 그 다음 2008년도 가서도 한번 상승을 더 올라타는 이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자, 동작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9호선 노들역이 연결이 됐지만 이 시점만 하더라도 노들역은 없긴 했죠. 노량진 본동에 본동 신동 아파트예요. 93년에 들어간 아파트니까 새 아파트는 아니고 그냥 기존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격대가 3억이 되지 않는 금액대에서 쭉 가다가 2005년,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강남 막 치고 올라갈 때도 되게 미미하게 움직였던 단지죠. 그래서 뭐 이 시절을 기억해보면 사실 그랬습니다. 뭐 어디는 많이 올랐는데 강북은 진짜 안 오른다. 비강남권들은 정말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그래서 좀 되게 소외되어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던 단지긴 한데 쭉 가다가 2006년 2월 살살살 움직이기 시작해서 여기도 2006년 말 가가지고 가격 이렇게 치솟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오르고 그 이후에도 상승보합으로 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3억, 2억 7, 8천 하던 아파트가 3억 찍고 결국은 5억대까지 갔네요. 거의 한 2배 올랐죠. 서대문구에 재건축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아파트, 연희안양 아파트인데요. 가재열 뉴타운 3구역 DMC 레미안 2편 세상 바로 옆에 있는 단지예요. 중층 재건축 아파트인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데, 뭐 이 시절만 하더라도 아직도 지금 재건축이 지금 된 아파트는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기도 가격대를 보시면 2004년에 내 잠잠하게 2억 5천 전후로 가다가 여기는 2006년 7월 넘어가서 2012월 가야 이제 가격이 가고요. 더 재밌는 건 그 이후에 올라갑니다. 2007년도, 8년도. 그래서 실제로 상승하는 모양새, 뭐 한 2억 5천 하는 게 4억까지 올라가는 시점 자체가 오히려 늦게 가 있어요. 서대문구인데 보면 상승하는 시점 자체가 2007년, 8년으로 가 있죠. 자, 다음은 동대문구 답심리동 답심리 대우 아파트예요. 지금은 전농 답심리 뉴타운에 뭐 레미안 전농 크레스티나 아니면 답심리 레미안 위브라든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뉴타운의 새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 답심리 대우 아파트가 2002년에 입주를 해서요. 그나마 그 시절에는 비교적 입주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새 아파트인 축에 속했거든요. 가격 움직임이 보시면 2004년에는 그냥 쭉 가다가 2006년 7월에도 잠잠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게 2006년 12월 말 가면서 움직이죠. 그래서 12월 올라가고 계속 상승보합으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억 5천 하던 뭐 2억 5천에 3억 원 왔던 아파트가 4억까지 한 1억 정도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데, 상승하는 시점 자체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시점은 2007년, 8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시기 자체가 조금 더 늦죠, 여기도. 기름 뉴타운 4단지 아파트인데요. 이건 성북구입니다. 성북구인데, 기름 뉴타운은 시범 뉴타운이었어요. 그래서 주거형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데였고, 그래서 기름 뉴타운 안에서 뉴타운 지정을 할 때 원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던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기름 2구역이나 기름 4구역 같은 데가 그랬는데,
그래서 기름 2구역이 푸르지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4구역,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편한 세상이었는데, 그래서 이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뉴타운 안에 속하게 된 거죠. 요 사단지가 2005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대략 이 시점에 입주를 했어요. 2005년 4월 정도에 입주를 했는데, 그냥 뭐 입주랑 상관없이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30평대 아파트.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가격이 여기도 꺾이면서 본격적으로 탁 치고 올라가는 시점은 2006년 7월 이후, 2006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정도에 이제 고점을 찍고 마찬가지로 상승보합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의 모양을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 시점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였기 때문에 반등이 앞서 봤던 다른 기존 아파트에 비해서는 살짝 조금 더 빠르면서 가파른 모양새를 보였던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기축 아파트들은 좀 늦게 움직이고요. 새 아파트, 그 지역 안에서도 새 아파트나 인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지금 올라가는 시점이고 사야겠다라고 매수세가 몰리면 새 아파트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수요가 쫙 새 아파트, 그 지역의 인기 아파트로 몰리니까 가격도 먼저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고 나면 이 시절에 비싸다. 그러면 안 사. 라고 하는 수요들이 아직까지 옆에 내가 얘는 새 거는 아니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네 하면서 이제 옮겨 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옮겨 탄 기축 아파트는 물건이 뒤늦게 소진이 되니까 그 이후에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이 그래프들이 그런 어떤 행태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서울의 여러 지역의 가격 변화를 모습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시절의 그래프는 어땠다? 예, 지금 이 3.4에서 시작했던 그래프가 6.03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시간의 가격 변화를 볼 수 있었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실제로 보면 가격들은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으니까 뭐 요번 텀에서도 이제 올해 내년 금리 인상을 하니까, 금리 인상기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가격은 금리 올라가면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금리 인상하는 부분이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게 지난 이 금리 인상기 시절의 어떤 결과로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뭐 제가 이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할 것이다, 폭등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 글을 썼더니 여러 좋은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하이브마인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분의 글을 소개한 바도 있었죠.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 그러니까 요 금리 상승기 시절이었던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는 대출의 질 자체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그런 대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 달에 내야 되는 금융비용 자체가 이자만 내면 되니까 금리가 높아도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에서 부담하는 대출 이자의 금액은 지금보다 크지 않았다, 작았다. 근데 지금은 원금이랑 같이 상환을 해야 되는 원리금 분할 상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득에서 금융비용으로, 그러니까 이자 비용, 이자 상환 비용, 원금 상환 비용으로 나간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 수준이 그때보다 훨씬 낮다고 하더라도 훨씬 부담스러울 수 있다. 가게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가게 부담하는 비용은 훨씬 클 수 있다. 이게 되게 다르다는 점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얘기도 해주시고 계세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전세 가격도 빠질 거고, 그리고 이제 DTI도 줄이고 전세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도 강화가 되면서 전세금 자체가 좀 부풀려, 전세금의 거품도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이제 결국은 전세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 가격을 그렇게 유지시켜 주는 부분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인구 구조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계세요. 인구 구조가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 정점을 찍었고 인구 10여 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인구가 축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짓누르는 압박하는 그래서 더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 압력을 주게 되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텀에는 그럴 수 있다. 라는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역대 사상 최고치인 현 시점에서 뭐 두 차례 이상 추가 인상,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뭐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이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면서 부동산 가격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의견을 주신 분들을 보면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지금은 금융규제, 대출 규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들을 계속 막고 있는, 말 그대로 수요를 꽉 쥐고 있는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공급 물량도 그 시절에 비해서 되게 많기 때문에 내년에 뭐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이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이 많이 있다는 게 이 시절하고는 조금 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금리 인상이 시장에 주는 영향 자체가 그때랑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또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10여 년 전에 2004년에서 2008년 말까지 4년간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서울의 여러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을 보면서 그 흐름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꽤 긴 시간 살펴봤고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이 진행되더라도 부동산 폭락까지는 있기 어려울 것이다. 뭐 그런 거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주장을 폈고요. 그에 대한 반론, 그때랑 지금이랑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주장도 몇 가지 조금 함께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조금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 도움이 되셨다면 알죠? 예. 좋아요,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 부동산 붓선생 포스트에 오셔서 팔로우 해주시고 게시글 안에 좀 전에 살펴보셨던 그래프들은 지금 요 게시글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일만 남았다. 글에다가 다 첨부해 놨으니까요.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글의 링크는 이 유튜브 영상의 밑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와 이슈를 가지고 별도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